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 마음챙김 명상의 마보를 운영하고 있는 명상 안내자 유정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다니고 있나요? 여러분은요, 최근에 화가 났던 순간 기억나시나요? 특히 가족 안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좀 화가 났다, 짜증이 났다, 뭐 그랬던 순간들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배우자의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거나 자녀가 연락을 잘 안 받을 때, 혹은 며느리나 사위의 방문이 뜸해질 때, 마음속에 불편함이나 이런 서운함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화는 순간이지만요, 사실 우리가 화를 내고 나면, 그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 뒤에 영향은 좀 마음속에 혹은 이제 관계 속에서 오래 남게 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요, 소중한 관계를 멀어지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 감정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억누르려고 해도 또다시 솟아오를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나는 화가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화라는 감정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사실은 괴로움이나 슬픔 혹은 외로움, 또 어떨 때는 사랑이 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화 속에 사랑이 있다고 하니 좀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화도 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감정, 그 중에 하나인 화, 분노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가족 안에서 더 자주 화가 나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억누르지 않고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지, 명상과 뇌과학, 그리고 심리학을 토대로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든 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다정하게 지켜보고 돌보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화 속에 숨은 괴로움과 그 괴로움을 품는 자비의 힘을 함께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화가 날 때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뇌의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 영어로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우리의 몸은 위험해! 이런 신호를 감지하고 우리의 몸을 준비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젊었을 때보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우리 이 아미그달라의 반응이 더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 나이가 들수록 뇌의 전전두엽 영역의 기능이 점점 변화해서 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 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편도체, 이 아미그달라를 제어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이 기능이 예전만큼 빠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우리 함께 얘기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우리의 뇌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을 만드는 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여러 뇌의 부위가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요, 우리 젊은 시절의 기억이나 과거의 감정은 더 자주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옛날 생각들이 되게 생생하게 자주 떠오른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내가 뭘 먹었더라? 어제 내가 이거 했나 안 했나? 이런 기억들은요, 오히려 더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현재의 작은 갈등도요, 맞아, 네가 옛날에도 나한테 그랬어. 이렇게 과거의 아픔과 연결시켜서 감정이 증폭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며느리가 집안일을 여러분하고 다르게 해요. 나는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며느리는 절대 그거 안 하고 막 딴 거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거를 봤을 때 잔소리를 합니다. 며느리야, 뭐 아가 이렇게 이거 하는 게 어떻겠니? 뭐 요즘에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잔소리조차도 되게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화가 나죠. 서운합니다. 이 며느리가 내 말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며느리가 지금 아이들 밥 차리느라고, 아이가 지금 학원을 가야 되니까 빨리 시간에 맞춰서 뭘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현 상황은 지금 보이지 않고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쟤는 옛날에도 그랬어. 쟤는 옛날에도 내 말 무시했어.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화를 내다 보면, 너는 뭐 말을 그렇게 하니? 어른이 얘기했으면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 상황에서 자꾸 그거에 화를 촉발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요, 사실 어떤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패턴을 학습하게 되거든요.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아주 작은 일에도 그 바로 내가 화를 냈던 그 내 패턴과 연결되어서 계속 화를 증폭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은 우리의 뇌의 회로를 강화시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후회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어. 아주 작은 일이었는데 내가 한 번 화내기 시작하면 이걸 멈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 버럭 화를 갑자기 내십니다. 그리고는 막 화를 다 내신 다음에 또 집에 돌아와서 누워가지고 잠만 자려고 하면 생각나는 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좋은 소식은요, 이 뇌의 가소성은 나이에 관계없이 사실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대, 90대가 되어도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학습된 뇌를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뇌,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명상을 통해서 감정이 일어났을 때 바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 연습을 했었어요. 이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요, 마음 챙김 명상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의 크기는 바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얼마나 공간이 있는지, 얼마나 더 크기가 큰지가 결정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바로 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 가장 현명한 반응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틈이 생긴다면 이 틈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실제로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의 경우 우리의 편도체의 과잉 반응이 줄어들었고요. 전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보 앱을 통해서도 명상 앱만을 통해서도 했는데도 8주 동안 이 앱을 통해서 하루에 10분에서 20분씩 명상을 했을 때 뇌의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반응이 줄어들었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었다는 연구가 용인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명상은요, 마치 여러분들이 뭔가 뭐 목욕탕에 가서도, 그쵸? 아이고, 뜨뜻한 물에 들어가면 몸이 좀 편해지잖아요. 이완이 되잖아요. 혹은 마사지 받아도 몸이 충분히 이완이 되죠. 그래서 이런 편안하려고, 몸을 좀 릴렉세이션,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 뇌의 신경 회로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과학적인 훈련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년기에 가족 간 갈등이 더 깊어지는 데는 어떤 환경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우리 삶의 여정에서 노년기는요, 많은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은퇴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 역할부터 좀 변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체적 능력이 감소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또 친구나 배우자와 이별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라도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 즉 인정 욕구가 강해지기 시작해요. 내 쓸모를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내 경험을 존중해줬으면, 이런 바람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 자녀들은 그죠? 자기들도 사느라고, 바쁘게 사느라고, 그쵸?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조언보다 인터넷, 핸드폰,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생각해보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지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필요했던 시대라면 지금은 너무 모든 것들이 빨리 변하다 보니 사람들이 AI에게, AI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에게 이제는 인생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세월의 변화나 이런 환경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쌓이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 이제는 화가 생기게 돼요. 섭섭함이 생기게 돼요. 이런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주 화가 나는 이유 중 하나는 통제감의 상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젊었을 때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결정권도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이게 내 돈이야, 이건 내가 이렇게 쓸 거야 라는 게 오히려 가능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니?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을 팔고 이사를 좀 가고 싶은데 가도 되겠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내 결정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 상의해야 되는 결정이 된 거죠. 이런 커다란 결정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주문하려고 해요. 뭔가를 음식 같은 걸 주문하려고 가도 여러분 키오스크라는 게 요즘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하나 주문하는데도 왠지 주눅이 듭니다. 뒤에 젊은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뭐 저런 것도 못해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탁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같이 음식점을 가면 엄마 이거 내가 할게요. 이런 게 계속 쌓이게 되면 내가 나이가 들면서 뭔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의존하는 느낌, 내 결정권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 내 불안감과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또 가족에 대해서도 더 기대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이게 충족되지 않을 때는 마음에 분노가, 화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상태를 애착불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애착불안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어떤 사랑이나 관심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 불안정한 관계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이 노년기에 더 강하게 재현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나?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바빠서 젊었을 때 잊고 지냈던 이런 질문들이 다시 내 마음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장 중요한 심리적 과제 중 하나는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심리적 유연성을 기르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요,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를 통합대 절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부정하는 사람들은 절망과 후회,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명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현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욕심과 집착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내려놓는 것. 여기서 욕심과 집착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뭔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난 욕심하고 집착이 있으면 안 돼.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욕심과 집착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내려놓는다는 건, 내가 이거를 욕심내고 있구나. 내가 또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다룰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에 화를 좀, 화가 났던 그 순간을 제가 떠올리도록 안내할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좀 화가 났던 순간, 짜증났던 순간도 좋고요. 혹은 내 삶에서 나를 계속 좀 화나게 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쵸? 어떤 내 삶에서 이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다. 좀 화가 난다. 내가 이 사람에게는 자주 짜증을 내게 된다. 이런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좀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감아도 좋고요. 아니면 살짝 아래쪽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대상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가 났던 순간이나 대상을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을 때 지금 몸에서는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저도 마음속에 어떤 한 대상을 떠올렸거든요. 어떤 사건을 떠올렸을 때 지금 마음 안에 제 몸에서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고 있나요? 사람마다 내가 스트레스를 잘 느끼는 몸의 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양미간이 찌푸러들면서 머리 두통이 오는 느낌, 어떤 분들은 목 뒤에 근육이 긴장하면서 어깨가 뻣뻣해지고 굳는 느낌.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났을 때 몸에 어디로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이런 불편한 느낌을 허용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느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혹은 내가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래, 내가 화가 났구나. 내 마음이 언짢았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줍니다.
화는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반응입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지 같은 말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응은 그저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각이니까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이 화라는 감정과 에너지를 담고 있는 내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정하게 본인의 이름을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누구누구야, 왜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있니?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있니? 자,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서 이런 대답이 들릴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어. 그 사람이 혹은 그 상황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가 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대상은, 그 상황은 이렇게 나에게 혹은 이 상황에서 했어야 했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그 대답을 이제 이 문장으로 바꿔봅니다. 그 순간 혹은 그 상황에서 상대방은 혹은 그 상황은 나에게 이렇게 했어야 했다. 그는 나에게 좀 더 친절하게 말해야 했다. 며느리는 혹은 자식들은 나에게 더 자주 전화를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장이 마음속에 떠오르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질문을 던져주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그 문장 뒤에는 여러분들의 욕구나 필요성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며느리와 자식들이 나에게 좀 더 관심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나는 상대방이 나를 좀 더 존중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상황에서 좀 더 존중받기를 원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욕구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아, 내가 그때 이렇게 느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구나. 아, 내가 이 순간에 이런 게 필요했었던 거구나. 그런데 사실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한 태도를 아주 하나의 단편적인 것으로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라고 단정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 마음에 조용히 물어봐 주세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요즘 아이들의 자녀와 며느리의 전화가 뜸해진 것이 이 아이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바쁘게 지내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아, 요즘 아이들이 정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혹은 아니야, 요즘 아이들이 날 정말 존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면 이제 반대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아이들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만 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만 해 라는 마음이 강하다면 아이들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와 약간 거리를 두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존중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야 돼 라는 생각에 갇혀서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잊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나를 존중하고 있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바쁘거나 혹은 지금 다른 데 신경이 쓰여서 나를 잘 못 챙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그 단면적인 것만 보고 아유, 예전 같지 않아 라고 서운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잠시 앉아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욕구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욕구 뒷면에 숨어있는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욕심을 들여다본다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또 무언가에 집착했구나. 자, 이제 우리는 분노를 알아차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그런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쌓인 가족 간의 상처는요, 더 적극적인 치유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와 용서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그런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나와 타인에 대한 자비와 용서를 보내는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명상은요, 자신의 후회와 고통을 감싸 안는 자기자비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용서하는 자비 명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자,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의 자세로 앉아줍니다. 저는 명상을 할 때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부좌를 틀고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을 사실은 더 선호합니다.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을 할 때 가부좌를 트는 이유는 편안하고 바르게 오래 앉아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가부좌라는 자세가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허리를 바로 세우고 목과 어깨의 긴장은 풀어주고 그리고 바르게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자세로 앉는 겁니다. 두 발을 땅에, 다리를 꼬거나 하지 않고 두 발을 나란히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앉는 것만으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명상을 하려고 앉아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 눈을 천천히 감아줍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내 몸 전체를 느껴봅니다. 여기 이렇게 숨을 쉬며 앉아있는 내 몸 전체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피부에 와닿는 공기의 느낌, 발바닥에 와닿는 바닥의 느낌, 엉덩이에 와닿는 의자의 느낌 혹은 바닥의 느낌. 아,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있구나. 생생하게 느껴봅니다. 자, 나는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나도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어렸을 적 내가 받았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혹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들이 떠오른다면 그때로 되돌아가 봅니다. 어렸을 때 혹은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 후회되고 자책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줍니다. 나는 그때의 일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나도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에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그때 최선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지금은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자, 우리는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불완전한 한 명의 인간이었음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한 명의 인간이었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후회되는 대상,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충분히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해봅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용서한다는,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이 명상은 어떻게 생각하면 연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이 끝난 후에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리고 만약 그 대상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때 정말 미안했다. 아빠가 혹은 엄마가 그때 너에게 심한 말을 했던 것이 요즘 자꾸 생각난다. 미안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용기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커다란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만약 그것이 내가 이제 다시는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나의 부모님, 떠나가신 나의 부모님이나 떠난 나의 배우자에 대한 용서라면 마음속으로 그분들이 나를 용서하고 있구나라는, 그분들이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라는 그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최근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힌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신의 미숙함이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 행동이 옳다거나 맞다거나 계속 반복해도 된다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임을, 자신이 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완벽하게 알 수 없음을 떠올려 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 그 상대방을 위한 용서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 용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불완전한 인간임을, 내가 과거에 그랬듯이 그리고 상대방의 그 불완전함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분노와 화, 수치심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임을 다짐해 보세요. 나는 이제 당신의 그런 실수나 잘못 때문에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이 화를 붙잡고 있는 것을 그만하겠습니다. 나는 이 화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자, 여러분, 방금 전 명상 어떠셨나요? 아마 명상을 하시면서 예전의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명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 마음 안에 내가 덮어놨던, 보기 싫었던 그런 기억들까지도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상을 할 때 좀 마음이 힘드시거나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주변 친구분들하고도 좀 대화를 나눠보신다거나 혹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요, 사실 한 번으로 끝나는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 스킬이 아니라 패스, 길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자유, 완벽한 해탈,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탈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 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4번의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 노년기, 황혼기로 접어들며 어떻게 이 명상과 함께 지혜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특히 화와 분노를 자비와 용서로 변화시키는 가장 깊은 치유의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챙김, 즉 알아차림과 자비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어느 한 부분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길 위에서 함께 수행하는 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특히 오늘 배운 이 자비와 용서의 힘은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보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롭다는 건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내 마음의 평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소중히 하는 사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존재도,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를 가장 소중히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마음챙김 그리고 자비라는 든든한 친구와 치유의 도구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늘 배운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 맞아. 그때 내 마음의 분노를 들여다보려면 이런 명상을 하면 된다고 했지. 이렇게 말이죠. 이것도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그래, 자기 전에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그래, 오늘은 좀 편안하게 잠드는 3분 호흡을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은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요, 몸은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외모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경험과, 그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마음이 더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보다 다가올 시간이 오히려 더 적기에 지금 있는 이 순간을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경험들에 농축되어진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지혜를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는 이 화 속에도 사랑이 숨어 있구나를 기억하세요. 후회되는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구나.
이제 그것보다는 더 현명한 결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내가 나이를 헛먹은 게 아니구나 라고 나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외로울 때는 나는 이 세상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라는 걸 떠올려 보세요. 우리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가족과 이웃들과 더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빌겠습니다. 4번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순간들이 사실 제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